안녕하세요. 배터리 트렌드를 읽어주는 남자 베트남입니다. 오늘은 2023년 1월 31일 월요일인가요? 화요일이네요. 예, 날짜 감각이 없습니다. 요즘에 뭐 출장 다니느라 좀 바빠가지고 회사에 거의 못 나가고 있어요. 잠깐 나갔다가 다시 출장 갔다가 집으로 퇴근했다가 내일도 이제 모레도 회사 아니고 다른 곳으로 교육 출장을 가야 돼서 퇴근한 이후에 출장 갔다가 퇴근한 이후에 또 짬을 내서 좀 웹서핑도 좀 하고 자료도 좀 모아보고 그리고 이제 동영상을 또 하나 찍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최근에 배터리에 관한 기업 탐방들을 진행했었는데 오늘도 이제 또 다른 업체인 저희가 이제 검색을 하다 보니까 뭐 사이온 파우더 갔다가 그리고 이제 퀀텀 스케이프도 갔다가 하다 보니까 이제 관련 업체, 연관 업체들로 몇 가지가 떠서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솔리드 파워라는 업체를 한번 탐방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뭐 자주 쓰게 되네요. 이거 다시 만들려고 했는데 이 귀차니즘이 꽤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솔리드 파워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봅시다. 2011년에 창립된 본사 헤드쿼터는 미국에 있는 콜로라도 루이즈빌이라고 하는 곳이네요. 미국 간지 정말 오래된 것 같아요. 제 여권에 마지막으로 미국 도장이 찍혀 있는 게 아마 2009년이지 싶은데, 예, 미국도 한번 가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A new breed of battery라고 보도를 걸어놨는데, 브리드 하면은 이제 뭐 어떤 유형 이런 것 같아. 새로운 타입의 배터리라는 것을 말하는 것 같고 이 동영상이네요. 예, 저는 그 업체를 볼 때 뭐 뉴스 기사, 뭐 스펙, 숫자들 이런 것들도 보지만 이들 공장이나 장비들 이런 것들도 좀 유심히 살펴보는 편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회사들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투자를 받아서 이제 확장을 해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배터리 사이즈도 꽤 큰가 봅니다. 이후에 이제 투자가 이루어지고 기술력을 인정받았다고 하면 그 다음은 이거를 이제 제품으로 만드는 과정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요. 기술적인 컨셉 이런 것들은 이제 학계에서도 이제 많이 스택을 표현을 하려고 홈페이지 이런 걸 여는 거 같네요. 기술적인 컨셉 이런 것들은 이제 학계에서 시작해가지고 이제 조금 그게 좀 상용화 가능하도록 산업계로 진출이 가능하도록 이제 한번 다듬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스타트업에서 조금 육성이 되고 인큐베이션이 된 이후에 이후에는 이제 실제로 제품으로 만들기 위한 것들이 좀 필요해요. 이제 그 과정에서 투자도 좀 많이 필요할 것이고 왜냐하면 어, 장비나 이제 공정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최소 이제 파일럿 단위의 셀을 하루에 뭐 수백 개, 수천 개씩 만들 수 있는 그런 파일럿 단위의 공장도 필요할 것이고 부지도 필요할 것이고 인력도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점점 스타트업에서 이 업계를 지배할 수 있는 하나의 큰 회사로 뭐 강소기업, 중견기업, 뭐 대기업 이렇게 커갈 수 있는 거겠죠. 일단 솔리드 파워의 홈페이지를 가보니까 잠깐만요. 이게 뭐지? 실리콘 얘기가 있네요. 실리콘 EV 셀 무게당 에너지 밀도가 390, 390, 부피당 930. 와 대단합니다. 수명은 1000사이클 이상. 찰지는 15분 이내. 이거 뭐 저희가 저번 시간에 배웠죠. 이게 완전 방전 상태에서 완전 충전까지 아마 15분 미만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진 않을 거고 우리가 봤을 때 제가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SOC (State of Charge) 충전 상태 10%에서 대략 한 80, 85%까지 충전하는 시간을 이제 한 대략적으로 한 15분 정도 생각하는 차세대 전지 업체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실리콘 EV다. 실리콘에 대해서는 이따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리콘도 이제 그래파이트를 대체하려고 하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차세대 전지와 우리가 말하는 이제 에노드 리스의 형태 또는 리튬 메탈을 음극으로 쓰는 차세대 전지와 현재 리튬 이온 전지 한 중간 정도 단계에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실리콘이 들어간
근데 이게 실리콘을 섞어 쓰는 게 아니라 실리콘 자체로만 쓰는 거는 또 다른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리튬 메탈을 쓰는 거 대신 실리콘을 자체로 쓰겠다. 소위 말하는 음극의 퓨어 실리콘. 그러니까 실리콘 옥사이드 또는 실리콘이 뭐 그래파이트 또는 탄소랑 결합해서 들어가 있는 애들 말고 퓨어 실리콘을 음극에다 쓰겠다라는 건 또 다른 얘기거든요. 이거는 또 리튬 금속 전지랑 유사하게 실리콘 자체라는 물질을 또 다루는 것에 대해서도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부피 팽창이 상당한 물질이에요. 실리콘은 언제 그 리튬을 받아들이게 되면, 즉 충전 상태가 되면 실리콘의 부피 팽창이 상당해지기 때문에 이를 제어하기 위한,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 오른쪽에 동영상 보이나요? 뭔가 지금 숨 쉬고 있죠? 늘어났다, 줄어났다. 리튬 메탈도 그렇게 좀 늘어나긴 하는데, 왜냐하면 없던 리튬이 에노드 리스, 무음극이었는데 충전하게 되면 리튬이 음극으로 넘어가면서 여기 이제 리튬 메탈 층, 레이어가 만들어져야 되니까 당연히 두께가 늘어납니다. 근데 실리콘은 그보다 더 심하다. 그래서 마치 숨 쉬는 셀처럼 표현을 해놨네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는 이제 리튬 메탈 전지. 이건 또 배웠죠. 리튬 금속 전지. 실리콘을 쓰는 것 대비 무게당 에너지 밀도가 50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부피당 에너지 밀도는 잠깐, 실리콘이 930이었는데 동일하네요. 왜지? 왜일까요? 이게 왜일까? 이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겠는데요. 아니, 이 그림만 보더라도 여기 더 두껍잖아요. 실리콘이 더 들어있는데 부피당 에너지 밀도가 리튬 메탈 전지가 더 높아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사이클 라이프는 그 실리콘 전지와 동일하게 표기해놨지만, 뭐 동일하진 않겠지만 1000사이클 이상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놨고, charge 타임이 20분 미만이라고 돼 있죠. 이게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거죠.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15분 미만이다 라고 표기를 해놨지만, 리튬 메탈 전지 같은 경우에는 20분 미만이다 라고 적어놨어요. 아무래도 리튬 메탈 금속을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은, 뭐 차세 전지 하면서 뭐 리튬 메탈 얘기하면서 항상 빠뜨리지 않았던 뭐 덴드라이트, 뾰족뾰족한 형태의 리튬 메탈이 자라는 것 때문에 뭐 빠르게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좀 제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20분 미만의 충전 속도는 상당히 빠른 것입니다. 그 다음에 conversion reaction cell이라고 하는 애는 무게당 에너지 밀도가 560으로 훨씬 늘어났네요. 부피당 에너지 밀도는 줄었고, 사이클은 1000사이클 이상, 그리고 찰징 타임은 더 늘어났습니다. 30분 미만. 이게 의심 가는 부분이 있어요. conversion reaction cell이라고 하는 건 제가 생각하기에 리튬황 전지 말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conversion에 대비되는 말은 intercalation의 반응에 해당될 것이고, 양극재 기준으로 NMC 또는 LCO 이런 물질들, 리튬, 전이금속 산화물의 경우에는 리튬을 이제 격자 구조에 받아들이는 그런 반응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특이하게 리튬 황의 이제 양극 활물질인 황은 conversion reaction, 전환 반응을 통해서 충전 방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그 경우에는 무게당 에너지 밀도를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일 수 있겠죠. 리튬황 자체로도 높일 수 있는데, 솔리드 파워에서 말하는 컨버전 리액션 셀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황을 쓰는 게 맞는지, 두 번째로 음극은 뭘 쓰는 건지, 세 번째로 제가 계산하기로는 부피당 에너지 밀도가 785 정도까지 나올 수 있을까? 라는 건데, 왜냐하면은 리튬황 전지로는 둘 다 가볍잖아요. 황도 비중이 대략 이 정도 됩니다. true density, 저희가 지난 뭐 셀 설계할 때 막 그 density 검색하고 했었잖아요. 그랬을 때 대략 이 정도 되고, 리튬 메탈, 음극을 뭘 쓰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리튬 메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황이라고 한다면은 리튬 소스가 없잖아요. 리튬 설파이드가 아니라 그냥 설퍼니까, 그 리튬 이온 전지의 양극재랑 다르게 양극에 리튬 소스가 없습니다. 리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음극에 무조건 리튬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하면 리튬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리튬의 덴시티는 0.53, 54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뭐 이런 것들로 만들어진 셀을 봤을 때 무게와 부피, 즉 이거를 아니죠. 내가 잘못 생각했나? 밀도니까 그램 퍼 cc로 표현하자면은 이걸로 나눠야 되는데, 그러면 1이 넘잖아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1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부분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솔리드 파워 홈페이지를 보니까 실리콘도 있고 리튬 메탈 금속 전지도 있고 그리고 컨버전 리액션 셋 네,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있네요. 이게 지금 솔리드 파워가 전고체를 기반으로 하는 아 전고체 전지를 기반으로 하는 이제 배터리 회사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말이 될 것 같은데 이건 상당한 난이도가 있겠는데요. 예를 들면 리튬황 전지인데 액체 전해질 안 쓰고 고체 전해질 쓴다 그러면 좀 다른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all solid state lithium sulfur 배터리가 되는 거예요. 리튬황 전지 중에서도 어, 액체 전해질을 쓰는 게 아니라 고체 전해질을 쓰는 리튬황 전지라고 한다면은 거의 뭐 다 바꾼 거죠. 리튬이온 전지에서 전해질 바꾸고 액체 전해질에서 고체 전해질로 바꾸고 분리막없고 양극재를 이제 금속 산화물에서 황으로 바꾸고 음극 활물질인 그 흑연 그래파이트를 이제 뭐 리튬 메탈을 사용하면은 뭐 완전히 바뀐 진짜 뭐 다 바꿔버린 겉만 빼고 다 바꿔버린 전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더 살펴보기로 하죠. 뭐 홈페이지에는 이제 자동차가 나와 있네요. 일단 EV 타겟팅 되어 있는 셀인 것 같고 홈페이지에 대문짝하게 적어놨네요. Certified Based Solid Electrolyte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을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황화물계 전고체 전해질인가요? 고체 전해질인가요? 저 처음 보는데 네 그렇다고 합니다. 뭐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산화물계 고체 전해질, 고분자계 고체 전해질, 그리고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로 좀 대표될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이온 전도도가 높은 친구가 이제 황화물계 전고체 전해질이라고 고체 전해질이라고 알려져 있고 이것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Working with SK Survey, BMW, 유미코인가요? 유미코? 우리나라 회사인가? 포드, 볼타 뭐 이런 데랑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SK가 있네요. SK 온이겠죠? 배터리를 만들어 본 것 같고 장비도 있고 이거 헬멧도 있고 네. BMW랑 뭔 일을 하나 보는 것 같아요. 하는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아무튼 그렇다. 그 위쪽에는 이제 all solid state batteries 그리고 certified solid electrolyte인데 일단 들어가 봅시다. all solid state battery cell technology. 네. 이 솔리드 파워 같은 경우에는 뭐 리튬 금속 전지를 하는 회사입니다. 아니면 고체 전해질, 전고체 전지를 하는 회사입니다. 또는 리튬황 전지를 하는 회사입니다. 이거보다는 지금 아까 세 가지 타입을 다 얘기해 줬었잖아요. 뭐 실리콘을 쓰든 뭘 하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실리콘을 사용하지만 고체 전해질을 사용하는 전고체 전지. 그리고 리튬 금속을 음극에 사용하지만 고체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전지. 리튬황도 마찬가지로 양극에 설퍼를 쓰고 음극에 리튬 메탈을 쓰지만 액체 전해질을 쓰지 않는 고체 전해질을 사용하는 이제 전고체 전지, 즉 고체 전해질을 사용하는 전지에 특화되어 있는 회사가 아닌가. 그리고 이거를 사용해서 배터리 셀을 만드는 데 특화되어 있는 회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고체 전해질을 사용해서 이제 조금 더 안전하게 이거 safer에 대해서 제가 잠깐 혼란이 와가지고 한번 찾아본 적 있어요. more safe가 맞냐 아니면 safer가 맞냐 둘 다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safer라고 쓰는 게 뭐 미국 사람들이 더 많이 쓴다라고 해서 safer라고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longer life 이거는 제가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음극에다가 뭐 무음극 정지가 되었든 뭐 리튬 메탈을 쓰는 경우가 되었든 이제 고체 전해질을 사용함으로써 뭐 안전성이 확보된과 동시에 이제 덴드라이트가 자라거나 이런 것들을 억제할 수 있어서 또는 부반응을 막을 수 있어서 뭐 전해질이 분해되는 이런 것들 액체 전해질을 사용했을 때 그래서 오는 뭐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롱거 라이프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코스트 세이빙 같은 경우에는 15에서 35% 정도까지 코스트 다운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하이 컨텐트 실리콘 애노드 이게 좀 애매해요. 실리콘을 사용하기는 하는데 실리콘만 사용했으면은 퓨어 실리콘이라고 얘기했을 텐데 또는 뭐 퓨어 실리콘을 사용하더라도 뭐 도전제, 바인더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도전제 이런 비율이 워낙 높아서 그래서 실리콘이 높다라고 표현을 한 건지 제가 생각하기에 도전제 바인더를 제외하고 나머지가 그냥 퓨어한 실리콘이라면 실리콘 옥사이드 이런 것들이 아니고 또는 이제 실리콘과 탄소의 컴포짓, 복합재라고 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그러면 그냥 퓨어 실리콘이라고 표현했을 것 같은데 하이 컨텐트 실리콘 애노드라고 얘기한 게 조금 애매합니다. 그리고 Certified Solid Electrolyte 황화물계 고체 전해를 사용한다. 이거는 아니 뭐 알고 있는 부분이고 NMC 캐소드 기존의 리튬 이온 전지에서 사용하는 양극재를 사용한다. 오케이. 고 리튬 메탈 EV 셀 같은 경우에는 리튬 메탈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가벼운 거 쓰니까 하이 에너지가 가능하겠죠. 이것도 Certified Solid Electrolyte를 사용하고 NMC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리튬 금속 전지인 것 같아요. 근데 리튬 메탈 에노드라고 표현하고 그러니까 에노드리스라고 표현하지 않은 거 봐서는 리튬 메탈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되고 일단 에노드리스라는 얘기는 아직 홈페이지에서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무음극 전지 타입은 아닌 것 같고 리튬 메탈이 일부 들어가는 것 같다. 여기 지금 제일 줄어들었을 때 그러니까 완전 방전 상태 지금 충전 상태고요. 튀어나왔을 때가 완전 방전 상태 그러니까 이게 최초 상태라고 보면 여기 약간 레이어가 있는 걸로 봐서는 리튬 메탈을 어느 정도 사용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이고 Conversion Reaction Cell은 네, 리튬 메탈 에노드를 사용하는 거 동일하고 설파이드의 이제 고체 전해를 사용하고 Conversion Time Ultra Low Cost라고 하면 이거 황 아니겠습니까? Sulfur High Specific Energy라고 하면 무게당 에너지 밀도 를 얘기합니다. 비에너지 그러니까 아마 Sulfur 타입인 것 같다. 제 추측이지만 99%의 확률로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Certified Solid Electrolyte, Solidified. 이거를 아예 그냥 그 뭐냐 그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을 아예 단독으로 탭으로 뽑아낸 거 보니까 여기에 아주 강점을 두고 있는 회사인 것 같아요. 소재 자체의 특성이 있을 수도 있고 이걸 이용해 가지고 그러니까 소재 자체의 원천 기술을 가진 소재 자체가 잘 우리가 모르는 소재를 사용해서 일 수도 있고 또는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배터리 셀을 잘 만들 수 있는 본인들만의 공정, 노하우가 있어서 저런 것들을 좀 강점으로 내세우는 것이 아닌가. 이건 지금 엑스레이 찍는 기계인 것 같은데 브루커 이거 브루커 같은데요. 브루커라고 XRD 찍는 기계인 것 같은데 네, 뭐 결정 분석을 하기 위한 장비죠. 뭐 이거는 뭐 랩 스케일인 것 같은데 이거밖에 없다고? 이거밖에 없다고? 정보 정보가 이거밖에 없습니다. 뭐 비밀이 많은가 봐요. Who we are, what we do. 지금 제가 컴퓨터가 좀 느려요. 인터넷이 느린 건지 왜 이러지? 뭐 U 플러스 무슨 일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집에 핸드폰이고 뭐고 다 U 플러스 쓰는데 그게 아직 여파가 있는 건지 뭐 컴퓨터도 오래되긴 했어요. 이거 2014년도인가 언제 산 거였는데 대학원 때 사고 아직도 쓰고 있는데 돈 벌어서 빨리 컴퓨터부터 바꾸든가 해야겠어요. 물론 와이프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재무부 장관님의 허락이 필요하죠. 와우. Join our solid team of battery expert. Company overview. 이거 결정 구조 같은데 이거? 우리 이런 거 배우잖아요. HCP 구조, 뭐 BCC 구조, FCC 구조 할 때 그 구조 같은데 결정성을 가진 Certified Solid Electrolyte를 강조하기 위한 게 아닌가? 드론으로 찍었나 보네. Investor Relations. 아우 동영상이 많아가지고 버벅거려요 지금. 뭐 뉴스 이런 거는 뭐 구글링해서 찾아봐도 될 것 같고. Resource. 아니, 정보가 꽤 많이 없는 편이에요. 배터리 스펙이나 뭔가 브로셔나 아니면 뭐 뭘 보여줘야 좋을 것 같은데. 에이 어쩔 수 없네요. 제가 찾은 걸 몇 가지를 보시죠. 그래서 아까 찾아봤던 것 중에 일부를 봤는데 이게 그린카 콩그레스에서도 2021년인가 뭐 나왔던 것들을 좀 찾아봤는데 One Flexible All Solid State Platform이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어 테크놀로지는 어찌됐든 고체 전해질이고, 그 중에서도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을 사용하는 차세대 전지를 만드는 것이 이들의 이제 도구이자 그거를 이제 플랫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아, 플렉서블이라고 한다면 그냥 배터리가 플렉서블 하다기보다는 아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 얘기했듯이 이 고체 전해질을 사용해서 리튬 전지도 할 수도 있고 실리콘 전지도 할 수 있고 리튬 메탈 전지도 할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아주 유연하게 얘를 사용할 수 있다. 우리는 그런 코어 테크놀로지로서 고체 전해질을 사용하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표현하는 것 같고, unique variant tuned as electrolyte, 캐솔라이트 and anolyte product. 이거 anolyte 이거 지난 시간에 한번 배운 적 있죠? 그 반대급부로 캐솔라이트도 말씀드렸고, 이걸 합쳐서 그냥 일렉트로라이트라고 표현하면 되지 굳이 에놀라이트라고 표현했던 퀀텀 스케이프의 그 지난 시간 동영상이 있었죠. 이제 고체니까 분리가 가능하겠죠. 뭐 왼쪽에 있는 캐소드 쪽에 좀 붙어 있는 애들과 음극 에노드 쪽에 붙어 있는 애들 일부 분리하면은 캐솔라이트, 에놀라이트라고 또 따로 분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나중에 섞이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섞이지 않게 뭐 막을 하나 둔다 그러면은 정말로 캐솔라이트랑 에놀라이트의 고체 전해질을 각각 따로 쓰는 형태로 또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음극은 뭐 하나만 쓰겠다는 건 아닌 것 같고, 실리콘 베이스드 에노드고, 실리콘 베이스드? 이거 표현을 제가 계속 좀 곱씹어 보게 되는데, 실리콘 에노드라고 안 하고 실리콘 베이스드라고 하니까 좀 애매해요. 실리콘이 들어가 있는데 완전한 퓨어 실리콘은 또 아닌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리튬 메탈 베이스드 에노드가 아니라 그냥 리튬 메탈 에노드라고 적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리튬 메탈을 쓰는가 보구나라고 생각이 들 텐데, 실리콘 베이스드 에노드, 실리콘 베이스드면 실리콘 말고 뭐 딴 것도 썼나라는 생각이 그냥 들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캐소드 같은 경우에는 인터컬레이션 타입 캐소드, 이거 그냥 뭐 전형적인 리튬 이온 전지의 캐소드 머티리얼인 것 같고, 아까 NMC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컨버전 타입 캐소드, 이거 100% 황입니다. 아까 99.9%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노란 색깔 보고 확신이 들었어요. 100%인 것 같습니다. 이거 설퍼를 얘기하는 것 같고, 컨버전 타입 캐소드는 황이다. 색깔로 봤을 때 이거는 100%다. 그러니까 값이 싸다. 로우 코스트, 하이 스페시픽 에너지, 가벼우니까 밀도도 낮고, 낮은 건 아닌데 이제 그 전이금속 산화물에 비하면 낮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superior performance and value expected to drive mass market adoption. 77kWh 에너지 단위죠. 77kWh. 지금 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게 한 이 정도 되나 봐요. 지금은 좀 더 많이 들어갈 거예요. 뭐 하이 퍼포먼스급에는 뭐 100kWh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 리튬이온 전지와 차세대 전지를 만드는 솔리드 파워의 그 전지랑 비교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임프루먼트 어느 정도 개선이 되더라. 둘 다 비교를 해놨어요. 그 실리콘을 사용하는 그 전지와 리튬 메탈을 음극으로 사용하는 전지 각각 비교를 했을 때, 아까 부피당 에너지 밀도가 똑같았죠. 그 실리콘과 리튬 메탈 둘 다 부피당 에너지 밀도가. 그래서 뭐 부피는 동일하게 줄어든다. 44%의 개선이 있었다. 무게 같은 경우에는 리튬 메탈을 사용하는 게 더 가벼워진다. 왜냐? 이 리튬 메탈이 좀 더 가벼워서. 그리고 뭐 에너지는 거의 동일하게 넣었을 거니까 뭐 비슷하게 갈 거고, 차지 같은 경우에는 그 배터리 스펙 그냥 그대로 뭐 15분 미만, 20분 미만으로 적어놨고, 코스트는 일부러 맞춘 것 같아요. 뭐 6,500불? 6,500불? 뭐 이 정도 가능하더라. 페리티 동등하다는 얘기겠죠. 이건 모르겠네요. EUCAR cost saving, safety 2. 아, 여기 각주 2가 있었는데 잘렸나 봅니다. 다음에 한번 찾아볼게요. 그 다음에 솔리드 파워의 프로덕트 로드맵, PRM이라고 얘기하는데, 소위 프로덕트 로드맵 하면 PRM, 테크니컬 로드맵 하면 이제 TRM, 뭐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봅시다. 실리콘 EV 셀 같은 경우에는 390Wh에 이제 930Wh/L짜리 이렇게 되는 거고, 하이 컨텐츠 실리콘, 여기서 솔리드 에놀라이트라고 표현을 하네요. 그러니까 그 계면에 있는 분리막과 기존의 전해질을 대체하는 세퍼레이터 역할을 대체하는 솔리드 일렉트로라이트 말고, 이게 고체 전해질은 이제 양극
즉 캐소드와 애노드 둘 다 그 안에 일부 전해질이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원래라면 액체 전해질이 그 양극과 음극의 기공, 포에 이제 전해질이 스며들면서 그 이온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해 주는데 전해질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니까요. 근데 액체가 없으니까 그럼 고체 전해질이 대신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고체 전해질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에노드에 있는 그 고체 전해질을 이제 솔리드 에놀라이트라고 표현을 했고, 양극 쪽에 있는 거를 이제 솔리드 캐솔라이트라고 표현을 했고, 그냥 분리막을 대체하는 이 가운데에 있는 양극과 음극으로 이 서로 왔다 갔다 해주는 고체 전해질을 그냥 솔리드 일렉트로라이트라고 표현을 했네요. 네. 아니 지금 아니 이거 지금 부피만 보더라도 당연히 리튬 금속 전지가 더 작은데? 그럼 당연히 부피당 에너지 밀도가 여기가 더 커야 되는 거 아닌가? 아 잠깐 이거 컨버션 리액션 더 작네. 아 이거 이 그걸로 비교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그렇게 비교를 하면 안 되겠군요. 아무튼 설명을 위한 거다. 그리고 그 여기 그냥 리튬 메탈이라고 안 하고 울트라 씬 리튬 메탈이라고 적어놨는데 예비 탄창은 조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에노드 리스는 그냥 커런트 컬렉트 갖다 쓰는 건데 울트라 씬 리튬 메탈을 쓴다. 이거 울트라 씬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10마이크로미터 언더가 아닐까 싶어요. 이게 눌러가지고 하는 데는 또 한계가 있을 거고 울트라 씬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때 언제죠? 그 사이언 파워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나요? 그 뭐 예를 들면 베이퍼 디파지션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정기적으로 증착하는 방법 이런 걸로 해서 아주 미세하게 제어해서 작게 만드는 형태가 아닐까. 뭐 구성은 동일하고 양극재는 NMC 811 이제 우리 이거 811이라고 하면 뭔지 알죠? 니켈이 80%, 망간, 코발트가 각각 10% 들어가 있는 그래도 니켈 함량이 꽤 높은 축에 속한다. 811이면 높은 거죠. 그 다음에 여긴 꼭 설포라고 안 써놨네. 아까 색깔은 그냥 설포였는데 넥스트 제네레이션 캐소드인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이거 아직 구현 안 된, 구현 안 됐나 본데. 넥스트 제네레이션이라 써놓고 뭔가 아주 보여주진 않는 것 같아가지고. 리튬황 전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양극에 리튬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사실 설포 아니고 리튬 설파이드라고 하는 황과 이미 리튬이 반응되어 있는 물질을 활물질로 쓸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양극에 리튬이 들어있으니까 음극에다가 리튬을 그만큼 많이 안 넣어도 되죠. 그런 경우에는 또 다른 얘기인데 어쨌든 여기도 울트라 스틴 리튬 메탈이라고 해놨으니까 컨셉은 리튬 메탈 금속 전지와 동일한 형태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멀티 프로덕트 로드맵이라고 했네요. 어느 게 주된 건지 모르겠는데 이거 두 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셋 중에 하나만 제대로 하기에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 어느 하나도 정말 양산돼가지고 우리가 눈앞에 볼 수 있는 전지라고 하기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자면 이거나 뭐 알리바바든 어디든 뭐 사고 싶어. 또는 이게 들어간 전기차가 있나? 이걸 우리가 아니면 이 배터리를 사지 못하더라도 이게 들어간 전기차가 실제 우리가 돈을 주고 살 수 있나? 라는 게 좀 궁금한 거죠. 그래서 뭐 이들의 연역을 보면은 봅시다. Path to leadership in the electrolyte supply and all solid state cell design. 현재가 뭐 2020년인지 21년인지 모르겠지만 과거 자료니까 슉슉슉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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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렉트로라이트를 프로덕션 이 기술력이 아무래도 고체 전해질에도 있고 이걸 만드는 배터리 제조 공정 이런 것들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Ah 짜리 셀 제조 라인을 이제 피드 먹여 살릴 수 있는 거기다가 넣을 수 있는 고체 전해질 자체를 생산하는 것에 대해서도 고민을 그러니까 뭐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것 같고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고 internal production of 100A cell, 100A silicon EV cell. 이제 프로덕트 로드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리콘 배터리를 100A짜리 셀로 만든다? 100A 엄청 큰 겁니다. 와. 우리 쓰는 뭐 핸드폰에 들어가는 건 뭐 3A, 3.5A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에 뭐 30배 가까이 되는 거니까 electrolyte production scale to fit internal and commercial partner 100A.
2024년 이거 1년밖에 안 남았어요. 내년입니다. 이제 100A 셀을 만드는데 인터널리 본인들이 만드는 거 말고도 이제 상업적으로 상업적인 파트너한테도 이제 우리 소재 갖다 줄 수 있어. 배터리 만들래? 배터리 만드는데 우리 그 고체 전해질 만들어서 팔 테니까 또는 줄 테니까 만들 수 있겠니? 뭐 그런 비즈니스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인터널 말고 익스터널 프로덕션 오브 100A짜리 실리콘 EV. 그 다음에 2024년에 얘기가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보자면 실리콘이 먼저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실리콘을 좀 생산을 많이 하고 뭐 돈을 벌든 아니면 제조 설비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확장 연구 개발할 시간을 좀 벌고, 그 다음에는 이제 리튬 메탈 EV 셀에 관해서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네, 슬퍼 얘기는 없네요. 그러니까 실리콘 다음에 리튬 메탈 나왔으면 이제 그 다음에 얘기했던 이 뭐냐 컨버전 타입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컨버전 타입 얘기는 아직 2026년 플러스에는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Continued Internal R&D,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Prototype Production에 관해서는 계속 진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지금 그 형태를 보니까 그 동일한 시기에 나온 것 같은데 뭔가 평가를 해놓은 결과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우리는 몇 번의 강의 동영상을 통해서 보신 분들은 이제 이것들이 어떻게 평가되었는가, 어떤 걸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의심의 눈초리는 아니지만 좀 눈여겨 볼 만한 것들을 찾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얘 셀이 어떤 형태로 평가됐는가, 이 뒤에 사진으로 보이는 여기가 지금 오른쪽이 최초 first generation, 이제 얘 그 최초에 만들어진 샘플은 2Ah짜리 셀이었고 10레이어 10개 레이어가 10개 스태킹이 돼 있다는 얘기인데, 고체 전해질이잖아요. 걔 방막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랬지 얘네. 그리고 퀀텀 스케이프는 플렉서블 밴딩 가능한 거 보여줬지만 얘네들은 지금 밴딩 가능한지 안 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부스러기 파우더를 예쁘게 잘 방막으로 만들어져서 이 셀을 스태킹 하는데 바스라지지 않게 잘 예쁘게, 그리고 저 배터리의 외부 충격이 가해져도 잘 유지되는 형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스택 수를 높이는 건 꽤나 고난도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초기에 10개의 레이어를 했었고, 지금은 아니지만 이 사진을 보여줄 때는 22층, 22층을 만들어서 20A 셀을 만들었고, 본인들 계획에는 100A 셀을 한다 그러니까 뭐 100A 셀이 스택 수가 더 높아지진 않아도 돼요. 면적이 커지면은 용량도 커지는 거니까. 뭐 스택 수를 키우는 거에 대해서는 제한이 있겠지만 암튼 꽤나 많은 숫자를 채울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거 평가한 셀은 뭐냐? 코인 파우치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이 단어 처음 들어봅니다. 코인 셀이면 코인 셀이고 파우치 셀이면 파우치 셀이지. 원통형 전지면 뭐 실린드리칼 셀이라고 표현할 텐데 코인 파우치는 애매한데, 제가 추측하기로는 이제 코인셀 만드는 거, 우리가 소위 말하는 동전 자그만한 뭐 직경 뭐 한 2cm 정도 될란가요? 이제 그런 거를 타발을 해서 그 정도 사이즈를 파우치로 평가를 한 게 아닌가? 소위 말하는 그때 그 퀀텀 스케이프에 어디 갔니 그거? 이거는 코인모 형태는 아니잖아요. 이거 모노 싱글 레이어 파우치 셀이에요. 이거를 그냥 동그랗게 만들어서 평가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단 레이어도 표기가 안 돼 있으니까 레이어에 대한 얘기는 없지만 코인 파우치고, 세퍼레이터 thickness는, 세퍼레이터는 여기서는 그 이거겠죠? 여기 세퍼레이터고 표현했던 이제 solid electrolyte separator가, 그럼 여기서 이제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두께가 25 마이크론이야. 그냥 리튬이온 전지에서 사용한다는 분리막이라고 하기에는 두꺼운 편이고,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최초의 그 뭐 동영상들 앞에 있었던 동영상을 찾아보면 현재 사용되고 있는 분리막의 두께는 뭐 그 뭐냐 낮게는 10 마이크론, 두껍게는 뭐 15, 20 마이크론 정도라고 하니까 그러기에는 세퍼레이터 두께가 상당히 두껍다. 그렇다면 25 마이크론 정도라고 하면은 분명히 그 고체 전해질을 이용해서 25 마이크론 형태로 만들어서 평가를 한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5 마이크론이면 꽤 잘 만들었네요. 그 다음에 에노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여기서 좀 애매한데, 아까 뭐라 그랬죠? 하이 컨텐트, 어디 갔어? 하이 컨텐트 실리콘 에노드라고 했잖아요. 50% 실리콘인데 전극이 50%가 들어있다는 얘긴가? 그럼 나머진 뭐지? 라는 의문이 생기는데 네, 좀, 네, 암튼 이거는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니까 실리콘 전지에 대해서는 제가 좀 잘 모르기도 하고 실리콘 전지를 뭐 연구 개발하시거나 뭐 그걸로 학위를 하신 분들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 금방 알아채실 수 있을 텐데 저한테는 좀 생소합니다. 50% 실리콘은 무엇인가? 그리고 캐소드는 NMC다라고 하는데 뭐 62281 적어 놓지는 않았네요. 그 다음에 charge discharge는 어떻게 했냐? 5분의 1C로 했다. 0.2C죠. 5시간 동안 충전하고 5시간 동안 방전하는 형태. 그리고 처음에 내 사이클은 20분의 1C. 20시간 동안 충전하고 20시간 동안 방전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온도는 45도다. 이런 것들 또 눈여겨볼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고체 전해질 같은 경우에는 그 온도에 대해서 좀 필요한 게 있었잖아요. 이거 그 퀀텀 스케이프 자료를 썼던 걸 보면은 테스트 컨디션에 온도를 명시해 놓거나 본인들의 강점으로 얘기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때 여기 적어놨네요. 솔리드 파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적어놨다. 이거 뭐야? 이게 그 자료인가? 솔리드 파워 설파이드인데 넘버 오브 레이어 2고 사이클이 400. 이거 아니네요. 여기 1000사이클인데? 뭐 아무튼 45도, 솔리드 파워는 45도로 얘기를 했던 것 같고, 삼성은 60도, 나머지 SES는 뭐 25도, 퀀텀 스케이프는 30도 정도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 평가 자료는 45도로 평가를 했다. 잘 안 보이시나요? 좀 확대를 해야겠네. 그 다음에 이제 aerial loading이라고 하는 거는 3.15 mAh per square cm, 3.15 정도의 용량을 가지는 단위 면적당 용량을 가지는 형태로 로딩이라는 단어 우리 또 배웠었죠. 셀 설계하고 그 에노드 리스 설계하고 이런 거에서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볼티지 레인지는 2.5V까지 방전하고 4.1V까지 충전하고, 이게 또 중요한, 이게 또 볼티지 레인지를 꼭 명시해 주는 게 볼티지 레인지에 따라서 이 배터리의 수명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또는 어디까지 방전했느냐, 어디까지 충전했느냐, 그 방전의 깊이, DOD, Depth of Discharge라고 하는 것, 또는 이제 충전하는 것, 4.1V까지 충전 상한 전압은 또 얼마인가, 이런 것들이 수명에 꽤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명시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주 본인들이 자랑스럽게 적어놨죠. 리퀴드나 겔과 같은 형태의 전해질은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라는 거죠. 제가 전고체 전지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고체 전해질 가지는 이제 인터페이셜, 그러니까 계면 또는 그런 저항들을 줄이기 위해서 정말 소량의 리퀴드가 들어가도 이런 계면들이 다 이제 이온 전도들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치팅까지는 아니지만 뭐 그렇게 하면 성능이 꽤 많이 괜찮아져요. 예를 들면 45도씨에서 나올 이온 전도도가 리퀴드 일렉트로라이트가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상온에서 구동 가능한 이온 전도도로 이제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명시해 주는 것들은 아주 본인들이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시해 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돌렸더니만 뭐 초기 이제 캐패시티 리텐션입니다. 초기에 뭐 예를 들면 1A가 나왔으면 0.8 80%가 되는 0.8A까지 가는데 1000사이클이 넘더라. 대단하네요. 일단 코인 파우치라는 거에서 한 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뭐 예를 들면 뭐 주어진 소재들 가지고 너네가 코인 파우치를 뭐 사이즈가 어찌 됐든 간에 제일 작은 걸로 만들어 봐. 코인 파우치가 됐든 뭐 싱글 레이어 모노셀이 됐든 만들어서 1000사이클 돌려봐 라고 했을 때 돌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죠. 물론 여기서 한 가지 더 파악해야 되는 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또 뭐 배웠죠? 가압 조건. 가압 조건이 있었잖아요. 여기 프레셔라고 하는 것들. 이 프레셔가 명시가 안 돼 있어요. 여기 솔리드 파워 같은 경우에도 not published라고 돼 있었는데, 이게 가압 조건이 또 수명에 또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또 파우더기도 하고 얘네들이 잘 눌러져 있어야지 또 계면 저항 이런 것들이 줄어들 수 있고, 계면 저항이 줄어들어야지 또 이온이 또 잘 전달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뭐 실리콘이라서 잘 모르겠네요. 실리콘은 아까 부피 팽창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부피 팽창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얘가 늘어났다 줄어났다 늘어났다 줄어났다 하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고체에서 크랙이 발생하잖아요. 크랙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뭔가 전자가 이동할 수 있는 그 통로가 끊어질 수도 있고, 또는 고체 전해질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게 크랙이 생겨서 뭔가 연결이 끊어지면 고체 전해질 입장에서는 이온이 전달될 수 있는 패스, 경로를 또 끊어버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또 가압 조건이 또 중요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적혀있지 않습니다.
제가 빠뜨린 거 없죠? 일단 가압 조건에 대해서도 꽤 중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은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뭐 이미 설명드렸지만, 저는 뭐 이런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얘네들이 얼마나 큰 사이즈의 셀을 직접 만들 수 있는, 이게 진짜 셀이라는 게 일단 필요해요. 그리고 이런 셀들의 평가 결과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스월드 파티에서 본인들이 평가한 거 말고 제3자의 이제 평가 기관에 이제 맡겨가지고 이제 뭐 공인 인증 기관이라고 하나요?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평가 결과를 뭐 공유하기도 합니다. 또는 이제 배터리 데모 해주는 그런 업체들도 있어요. 공신력 있는 이런 업체들을 통해 가지고 하기도 하는데, 일단 제가 배터리 스펙을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솔리드 파워에서는 아직 찾지 못했지만, 일단 제조에 관해서는 뭐 꽤 많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플랫폼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고체 전해질을 잘 사용하고 있는 회사인 것 같다. 그러니까 솔리드 파워겠죠. 솔리드 파워. 뭐 회사명대로. 그 다음에 아까 실리콘을 하나 좀 찾아본다 그랬었는데, 실리콘이 아이고 왜 실리콘을 찾지? 구글로 가서 실리콘 애노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실리콘 theoretical capacity. 실리콘 anode material with layer structure. 뭐 이게 실리콘인 것 같은데, 실리콘은 4200이다? 4200입니까? 왜 캐패시티가 안 나오지? 이거 잠깐 보겠습니다. 아까 3000 뭐십 개인가 적혀 있었는데 어디 갔어? 미리암페어 아워. 네, silicon is promising material due to its attractive theoretical specific capacity. 3500 정도 되네요. 3500 정도 된다. 3500이면 아까 그 뭐였죠? 아까 그 뭐였지? 리튬 캐패시티. 띠리린. 리튬이 어디 있죠? 리튬 theoretical capacity가, 와 이거 제가 이걸 못 외워요. 아 정말. 어디 갔어? 어디 갔어? 3860 리튬이 3860, 그리고 실리콘이 3500이니까 뭐 실리콘도 엄청 높네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부피 팽창, 아니 386이 적혀있는데 지금 이거를 못 찾고 넘어갔네. 실리콘 volume expansion. 한글로 칩시다. 실리콘, 여기 있네. 차세대 음극 소재 실리콘인데 문제는 팽창이다. 리튬 이온이 들어갔을 때 흑연은 10% 수준의 팽창이 발생하지만 실리콘은 400% 정도 팽창한다. 이게 완전히 아까 그 얘기했던 용량 3500 정도에 전부 다 얘가 리튬을 예를 들면 받아 먹으면 리튬이 이제 리시에이션 된다 그래요. 실리콘이 리튬을 받아 먹게 되면 부피가 400% 팽창한다. 엄청나네요. 네. 그 부피가,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게 조금 이해가 될 수도 있겠죠. 이게 이제 100% 실리콘을 다 썼다 그러면은 뭐 도전제 이런 것들이 뭐 조금 포함되어 있다고 했을 때 부피가 400% 팽창하는데, 예를 들면 2배수 넣어주겠다 라고 한다면은 이제 절반만 쓰면 되니까 부피 팽창은 기존에 원래 많이 넣어서 이미 부피 팽창이 더 될 게 이제 50%로 줄어들어서 400% 팽창할 게 이제 200%로 팽창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50% 실리콘이라고 하는 건 좀 애매한 부분이 있네요. 이거는 제가 한 번 더 찾아보고 실리콘 에노드를 뭐 전공하시거나 뭐 박사학위 때 또는 석사학위 때 좀 다루신 분이 있으면 제가 한번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아무튼 오늘은 이제 솔리드 파워에 대해서 좀 찾아봤고, 특이하게도 뭐 어떤 특정 한 전지에 대해서 전고체 전지다, 리튬 메탈 전지다, 리튬황 전지다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생산하는 업체다라고 강점을 내세우지 않고, 이제 플렉서블하게 우리는 전고체 전지를 할 수 있는 회사다. 그 중에서도 이제 에노드에는 실리콘 또는 리튬 메탈을 다 사용하는 것들을 검토하고 있고, 양극에도 이제 NMC와 같은 기존의 리튬 이온 전지에서 사용하는 인터칼레이션 타입의 캐소드도 사용할 수 있지만, 컨버전 타입으로 대표되는, 이거 뭐 여기서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컨버전 타입의 캐소드 머티리얼도 사용할 수 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한 솔포로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우리는 플랫폼 전지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저도 찾아보면서 좋은 공부가 됐던 것 같아요. 뭐 실리콘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솔리드 파워에 대해서는 뭐 얘네들이 나중에 리튬황 전지를 할지 모르겠지만, 다음번에 리튬황 전지를 다룰 때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제가 좀 빠르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분이 넘어가네요. 다음번에는 조금 더 압축되고 이제 요약만 좀 더 간단히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또는 들으시기에 짧은 시간 내에 또 재밌는 정보들을 쏙쏙 뽑아갈 수 있도록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청취해 주셔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터리 트렌드를 읽어주는 남자 베트남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